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보내준 이제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답을 해드릴게요. 자, 1번 3극 액성관의 특성에서 매우 높은 정밀도의 단시간 제어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리드에 가는 전압을 조절한다는 말인가요? 예, 맞아요. 가령 이제 필라멘트에서 이제 양극 타겟으로 가는데 이 사이에 그리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 전압을 낮추게 되면은 열전자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액선 발생을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액성관의 냉각 방식에서 자연 냉각, 강제 공냉, 순냉, 강제 순냉, 윤냉, 강제 윤냉 중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자주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액성관에서는 액성관의 용도에 따라서 액성관의 부하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흔히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일반 촬영용 액선 장치는 부하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제 냉각 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 냉각. 근데 이제 강제 공냉은 뭐냐면은 그 차가운 바람을 강제로 열이 발생하는 장치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순냉은 이제 열이 발생하는 장치 쪽으로 물을 보내줘서 이제 식히는 거고, 강제 순냉은 이제 자 얘는 냉각수를 이제 강제로 밀어넣는 거예요. 나 윤냉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장치를 기름 안에 담궈 놓는 거지 일종의. 근데 강제 윤냉은 자 어떤 이 열이 발생하는 물질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얘를 어디 담궈놔. 그럼 얘가 이 주변하고 열을 교환하겠죠. 근데 가만히 담궈 놓으면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열이 계속 올라가요. 얘가 계속 열을 만들어내면 그럼 어때요? 자, 주변 물을 주변에 냉각장치. 아유, 글자가 너무 두껍다. 냉각장치. 치에서 계속 이거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순환시키는 거지. 그러면 주변에 이 담긴 이 부분의 온도는 항상 이제 낮은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이 바깥으로 훨씬 더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강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자가. 자, 다음 3극 액성관에 좋은 특성들이 많은데 열전자 방출 특성이 안 좋아서 열전자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2극 액성관을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열전자 방출 특성은 이 그리드에 가로막히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드에 가로막히는 거 여기 전자가. 자, 기본적으로 3극 액성관은 만들어진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빠른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를 잘 하기 위해서 3극 액성관을 만든 건데, 그거하고 지금 열전자 방출 특성하고는 사실은 3극 액성관은 구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대신 우리가 다른 이득을 취했죠. 제어 한다는 이득을 취했고, 2극 액성관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목적만 달성하는 거 이렇게 액션 나오게 하는 거, 이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는 같이 놓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달리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 액션 촬영 장비의 경우 단시간 정밀 스위칭의 필요성이 이게 낮아요. 여러분들 저기 우리 촬영기술학 실습실에 있는 저기 액션 촬영 장치 있죠? 거기 보면은 해봐야 뭐 10ms, 뭐 20m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 시간을 설정을 하죠. 그게 학생들이 생각할 때 10ms 뭐 이런 밀리세컨드 단위가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 맞아요. 근데 장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장치에서는 밀리세컨드 단위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긴 시간이야. 그 다음에 봅시다. 다음 질문. 탄상 전파 정류회로 해서 파형이 평활해지는 조건이 길이 6m 이상, 관전류 10mA 이하만 만족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액선관 위의 장치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자, 파형이 평활해진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케이블이 6m라는 얘기는 학생들 전기공학 배웠으니까 뭐 제대로 배웠나?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다들 기억하고 있지? 자, 전기선 이렇게 가죠. 얘는 인덕턴스 할 때 그 인덕터 선이 길어지면은 인덕턴스가 커지고 인덕터로서의 역할을 해요. 인덕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쭉날쭉 거리는 애들이 억제돼. 이 인덕터에 의해서. 그래서 평활작용이 일어나요. 이렇게 평활작용이 일어나. 인덕터가 커지면은 그 원리를 이용한 거고, 이거는 다른 장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선의 특징이, 이 전기 도선의 특징이지, 이게 전선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물론 다른 장치에서도 이 특성은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평활작용을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기 6m짜리 쓸래? 그치? 안 쓰죠. 그치? 그래서 원리는 같아서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이 고전압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뒤쪽에 뭐 충전기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안에 까보면은 인덕터 쬐깐한 거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콘덴서 하나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평활작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야. 자, 삼극 액선관에서 최근에는 격자가 없는 삼극관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 격자가 없으면 삼극관이 아니지? 자, 그래서 어디에서 이 자료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격자가 없으면 삼극관이 아니에요. 그리드가 없으면. 자, 일단 첫 문장에 모순이 있고, 여기구나. 격자가 없으면 음극과 양극 사이의 차단 특성에 의한 액선 발생과 중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학생이 뭔가 잘못된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한 것 같아.
자, 다음 질문. 레늄 혼합한 텐 합금이 흠집의 영향이 더 약하니까, 더 약하다는 얘기가 더 잘 견디니까 라고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대부분 이 물질만 사용하는지, 만약 텅스텐을 사용한다면 그럼에도 좋은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합금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 양극 타겟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합금을 이용하죠. 그리고 몰리브데늄, 레늄 등등 여러 가지 합금이 이용되겠지. 근데 내가 양극을 만들다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양극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레늄, 몰리브덴, 텅스텐, 그 다음에 카본은 양극, 이제 몸통 쪽에 이용되는 거, 이런 물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목적은 이제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삼극 액성관 그래프를 보면 보통 액성관과 다르게 어느 정도 가열 전류를 크게 주어야 관전류가 흐른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뭘까요? 자, 관전류가 궁금한 것 같아요. 관전류가. 자, 크게 해주기 위해서 필라멘트 2개 이상 사용해도 되는 거지. 물론 이제 필라멘트 2개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뭐가 생기지? 초점이 어떻게? 커지겠지? 물론 필라멘트 2개 사용하면 열전자는 많이 만들 수 있겠지. 아니면은 필라멘트를 크게 사용해서 크게 사용하면 열전자를 많이 만들 수 있겠지. 근데 그럴 경우에는 따라오는 게 초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관전류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으로 내가 생각을 할게요. 그러려면은 필라멘트를 크게 키우거나 필라멘트 가열 전류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 필라멘트 자체를 크게 만들거나 여기서처럼 필라멘트를 여러 개 사용하거나 다 사용이 가능하겠지만은 문제는 얘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 회전자의 회전수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n 이꼬르 회전수는 120F 이 주파수예요. 얘는 폴수, 자석의 극의 개수, 여기에 1-s를 곱해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1-s에서 s는 뭐냐면 슬립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슬립인자가 뭘 의미하냐면은, 가령 학생이 맷돌을 돌린다고 생각해봐. 맷돌 알지? 맷돌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맷돌 10번 돌리려고 10번 손을 휙 돌렸는데, 돌리다가 한번 탁 미끄러졌어. 그러면 10번 휙 돌렸는데 한번 미끄러졌으니까 몇 번 돌았어? 9번 돌았지. 9번 맷돌을 돌린 거지. 대신 10번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9번만 돌았지. 그리고 하나 삑살이 났지. 삑살이 맞나? 학생들이 쓰는 용어가. 하나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죠. 이 S 슬립인자가 뭐냐면 이 오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오류를 나타내는 거라서 그 불완전 회전으로 기인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오류를 감안한 식이 이게 된다는, 이걸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다음, 초점의 흠집과 그 영향에서 장기간 사용 시 표면이 손상되고
발생한 자 표면이 손상되면은 발생한 X선이 타겟 내부에 흡수되어 X선량 감소가 이루어진다. 그치? 이때 부하 곡선에서 A와 C 곡선을 보게 되면 자 요거랑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돼. 앞이랑 뒤. 앞에 내용대로 끝이야. 뒤랑 연결될 이유가 없어. 부하 곡선에서 A와 C 곡선을 보게 되면 C 곡선은 그렇다면 자 부하 곡선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곡선에서 보면은 자 A하고 A가 이거고 C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얘가 A가 이렇게 쭉 이어가는 이 케이스죠. 그쵸? A가 이 케이스란 말이에요. 양극의 축적 때는 열 용량하고 방출하는 열 용량하고 같은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뭐가 되냐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온도가 높아요. 이 온도가 되게 높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봅시다. A와 C를 보면 C 곡선은 그렇다면 C는 온도가 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죠. C 곡선은 그렇다면 A보다 흠집이 덜 손상이 되는지 당연히 온도가 높지 않으니까 손상이 덜 되겠지 당연히. 아니면 똑같이 손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방 내가 답을 얘기했지. A가 손상이 클 수 있음. 양극 온도가 높기 때문에 라고 금방 얘기를 했고 자, 삼극액선관의 관절류 특성 그래프에서 격자를 이용할 때와 이용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격자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문제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하나는 영상 검출 장치 앞에 있는 격자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는 삼극액선관 내에 격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확할 필요가 있어서 모르겠어. 삼극액선관의 스위치로 액선 제어를 자주 하다 보면 나중에 장치에 무리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무리될 이유가 없어요. 이 생각을 왜 하는지 물론 자꾸 껐다 켰다 하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최대 전격부에서 최대 허용 보안은 초점의 크기, 전원에 따라 다르고 양극 타겟의 지름, 회전 양극의 회전수, 냉각 방법에 따라 다른데 어느 방법이 제일 효과적으로 최대 허용 보안을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내용은 최대 허용 보안을 늘리는 거에 대한 방법이 지금 다 거론이 됐죠. 그쵸? 회전수, 양극 타겟의 지름, 전원에 따라 물론 전원은 다른 부분이고 지금 질문에 좀 다른 내용이고 냉각 방법, 냉각을 잘하면은 이제 양극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죠. 일정 이상. 그래서 회전수 빠르게 양극 타겟의 회전수 빠르게 그 다음에 양극을 크게 만들어도 되죠. 그 다음에 냉각을 잘해도 되죠. 하여튼 모든 게 다 잘 되기 때문에 얘네 조합이지 뭘 하나 매우 크게 해서 개선이 된다 이건 문제가 돼요. 왜냐면 뭘 하나 굉장히 하나만 되게 크게 하면은 이 크게 한 게 다른 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연속 허용 부하는 양극 열 용량보다 냉각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양극 열 용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그 액선 부하를 어떻게 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단시간에 매우 많은 액설량을 만든다 그러면은, 자, 양극 열 용량이 크면은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대략 이제 순간 허용 부하 쪽에 가까운 순간 허용 부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쪽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그다음 부하 곡선에서 B는 T1까지 동작하고 B가 여기 요때구나, 요때. 양극이 식은 후 다시 동작하는데 이런 불연속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장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 경우는 진짜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 장치를 어떻게든 빨리 고장내키려고 이렇게 쓰면 모를까? 아니면 특별한 실험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렇게 사용하면 혼나요. 아니야, 맞을 거야 아마 이렇게 쓰면은. 액선관의 냉각 방식 중 부하 곡선 그래프에서 냉각 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요? 냉각 곡선은 자, 양극 타겟의 온도, 온도하고 타겟이 놓인 환경, 그 다음에 타겟의 구조 에 의해서 아마도 이제 결정이 될까. 냉각 곡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쓴 거야. 냉각 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자, 다음. 부하 곡선 그래프에서 냉각 방법이 달라져도 냉각 곡선은 변화가 없는지, 냉각 방법이 달라지면 냉각 곡선은 변화가 없는지. 방금 전에 했던 말의 연장이지. 냉각 방법이 달라지면은 그 양극 액선관의 주변 환경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변화가 있다면 냉각 곡선이 변할 때 부하 곡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이제 냉각을 매우 잘한다, 냉각을 심하게 한다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자, 이거는 송풍기가 없음. 보면은 얘는 송풍기가 없고 얘는 송풍기가 있음. 자, 액선 발생시키면 똑같은 조건에서 액선 발생시켰을 때 양극에 축적되는 연용량이 하나는 이렇게 되지만은 송풍기 갖고 식히면서 액선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부하 곡선이 이렇게 변하죠. 다르지, 이 두 개 간에.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 열이 올라가는 게 변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열이 떨어지는 것도 더 빨리 떨어지겠지. 자, 냉각시키는 이유는 열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고, 냉각 곡선은 열 방출에 대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환경에 따라서 이게 변해요. 그 다음에 양극 축적 연용량은 양극에 축적되는 열량의 최대 허용값인데 열과 시간이 비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시간과는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 적힌 그대로의 관계가 있어요.
보통형 액성관과 삼극 액성관의 관전류 특성 그래프 기계학 4-3 28분 05초에서 그리드 전압이 높아질수록 자 마이너스 100V가 마이너스 200V보다는 높은 값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높아. 관전류가 높아지나요? 그렇다면 자 당연하지. 방해를 덜 한다는 얘기야. 그리드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방해를 덜 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리드가 없을 시 보통형 액성관과 같은 자 그리드가 없다는 얘기는 일반 액성관이라는 얘기야. 같은 필라멘트 전류를 많이 흘리면 열전자의 양이 증가하면서 관전류가 증가하며 관전압을 올릴수록 전류도 증가하는 특성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맞는 말 썼지 얘가? 자, 부하 곡선 B가 HM에 이르러 부하를 중지하고 냉각 곡선에 따라 냉각시킨 후 다시 사용할 때 두 번째 냉각에선 기울기가 완만해 보이는데 이 과정을 여러 번 지속했을 때 부하 곡선 B 그래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얘하고 얘가 지금 달라 보인다는 얘기죠. 그치? 자, 이 두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 그렸다는 얘기지. 양극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각을 할 때 온도가 낮을 때 단시간 내에 온도가 식어서 냉각 곡선의 기울기가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 왜 온도가 높을 때 냉각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온도차가 클수록 방출되는 열량이 커지. 자, 여러분들 뜨거운 밥그릇을 점심 먹을 때 가끔씩 밥 되게 뜨거운 거 주잖아. 찬물에 담궜을 때 빨리 식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놨을 때 빨리 식을까요? 찬물에 담궜을 때 훨씬 빨리 식겠지? 그러니까 그 열이 발생하는 물체와 그 주변 환경의 온도차, 이 주변 환경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방출되는 열량이 커져요. 그 다음에 집단 간접 촬영은 주로 촬영은 어떤 촬영에 주로 이용되는지 또한 영상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단체 신체 검사 같은데 이런데 많이 이용하던 거고 요즘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그 신체 검사 건강검진 해주잖아요. 그때 뭐 줄 서서 하는데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이제 액선 영상 촬영 장비가 많이 발전해서 뭐 그냥 이런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의 장치가 굳이 필요가 없고 일반 촬영 장치로 이제 처리를 해도 되지. 레늄을 혼합한 텅스텐 합금 말고 초점을 장시간 사용했을 때 표면이 손상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무엇이 있나요? 자, 타겟 표면 손상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그치?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져. 타겟을 구성하는. 그 다음에 냉각 곡선은 열량이 높을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고 부하 곡선은 열량이 높을수록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이 얘기. 그치? 하나는 가파르고 하나는 이쪽으로 갈수록 완만해졌다는 얘기야. 즉 온도가 높아질수록 냉각의 효율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강제 냉각을 하지 않다가 온도가 높아졌을 때만 냉각을 하는 방법을 실제로 적용시키기에 효율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자, 온도가 높아졌을 때만 냉각을 한다. 뭐 이것도 가능은 하지만은 애초에 온도가 높아지기 전부터 냉각을 하면은 온도가 잘 안 올라가겠죠.
그리고 고온일 때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방출하는 열의 양이 많겠지만 고온 상태 유지 시에는 타겟 내구성이 문제가 되겠죠. 연속 허용 부하를 결정하는 인자에서 왜 양극 열 용량보다 냉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연속 허용 부하, 자, 열이 빠져나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자, 봅시다. 문제를 다시 읽고. 연속 허용 부하를 결정하는 인자에서 왜 양극 열 용량보다 연속인 경우에, 자, 냉각률, 그치? 연속인 경우가 이런 경우에요. 계속 이제 부하를 계속 가하는 거야, 계속. 자, 부하를 짧게 썼다. 액선을 짧게 발생시켰다. 그러면은 양극에 축적되는 열 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지. 응. 계속 썼다. 길게 쓰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이게 올라갈수록 뭐야?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양극이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문제는 냉각이 충분히 되면은 일정 이상 안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양극이 견딜 수 있는 내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 경우같이 A처럼 한계점에 이르도록 계속 유지시키면 한계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삐끗하면 끝인 거야. 한계라는 거는.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계속 유지시키려면 어때요? 자, 이쪽이 뭐지? 이쪽이 부하야. 자, 부하를 계속 가할 때, 즉 이제 열이 쌓인다는 얘기야. 이때 열 방출도 충분하다면은 이 상태가 되는 거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